당신한테서 다 뺏어줄 거야. 50년 만에 나타난 옛 연인의 선전포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젠장! 또 망했네! 정만식이 약초 봉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69살 재래시장에서 약초나 팔며 연명하는 신세가 된 지 벌써 10년째였죠.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좌판을 깔았는데 팔린 건 고작 10,000원어치 뿐이었습니다. 전기세도 못 낼 판국인데 이러면 정말 굶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한때는 달랐습니다.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어 동네 유지 소리를 들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형님이라 부르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업 실패에 연이은 보증 사고까지 겹치면서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거든요. 그나마 남은 집마저 전세 사기를 당해 지금은 반지하 쪽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오늘도 장사 안 되시네요. 지나가던 할머니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식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죠. 동정받을 나이가 되다니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시장은 찜통같이 뜨거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부채질을 해봐야 소용없었죠. 나이가 들수록 더위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시장 사람들이 한 곳만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저 미친년 또 왔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사랑을 되찾아준다니 헛소리도 정도가 있지. 3만 원으로 사랑이 돌아온다고? 완전 또라이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돌렸을 때 시장 한켠에 새로 생긴 천막 부스가 보였습니다. 사랑 상담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더 큰 글씨로 3만 원이면 사랑 되찾아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부스 안에는 60대 중반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한복에 목걸이를 주렁주렁 걸고 금팔찌까지 차고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무속인 차림새였습니다. 마마 신녀라고 하던데 완전 사기꾼 같아. 요즘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네. 저런 게 어떻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혐오와 경계심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만식도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사기꾼이 나타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험 설계사니 종교인이니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귀찮게 굴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마 신녀가 갑자기 만식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만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거든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만식의 좌판으로 걸어왔죠. 걸음걸이도 묘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주변 상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무속인이 만식에게 가는 걸까요? 돌쇠씨, 아직도 외로워? 그 한마디에 만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돌쇠?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 별명이었는데 워낙 고집이 세고 뚱뚱해서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거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죠. 고향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과도 몇십 년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누구야?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여자는 대답 대신 더욱 으스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곧. 음성도 낮고 쉰 목소리였는데 마치 저승에서 올라온 귀신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신의 부스로 돌아갔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만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거든요.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만식이 영감 얼굴 봐. 완전 새파래졌네. 저 무속인한테 뭔 얘기 들었길래? 혹시 과거에 뭔 일 있었나? 만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설마. 그 순간 만식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2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버렸던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순자였습니다. 오순자라는 이름의 그 여자 말입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만식이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마 신녀가 다시 고개를 돌려 만식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복수할 시간이야. 그 순간 만식은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시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만식의 귀에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쿵쾅쿵쾅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지금? 50년이나 지났는데? 만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0년 전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의지로 번뜩이는 그 차가운 시선 말입니다. 만식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날 밤 만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쪽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거든요. 마마 신녀라고 불리는 그 여자가 정말 순자일까요? 50년이나 지났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돌쇠라는 별명을 아는 사람은 순자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연인이었을 때 순자만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돌쇠야, 나중에 결혼하자. 돌쇠야, 나 너만 믿고 살 거야. 그때 순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모든 게 끝나고 늙어버린 지금의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또 나타날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사랑 상담소 부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다행이다. 만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사기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려한 차림새였습니다. 노란색 한복에 머리에는 비녀까지 꽂고 나타났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이상해. 어제보다 더 요란하게 꾸몄네. 뭔가 음침한 기운이 느껴져. 마마 신녀는 부스에 앉더니 만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웠죠.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지?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만식은 움찔했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식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모르겠다고?
정말?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말해줄게. 그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이쪽을 보기 시작했죠. 내 이름은 오순자야. 그 순간 만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순자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만식, 어린 시절 별명이 돌쇠였지. 순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뭐야, 서로 아는 사이였어? 어떤 관계길래 저렇게 험악해? 순자야. 정말 너야?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순자야. 50년 전에 당신이 버린 바로 그 여자.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죠. 잠깐,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고. 만식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순자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부끄러워? 그때 나 버릴 때는 부끄럽지 않았으면서? 순자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 임신했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식은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건 뭐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나 혼자 아이 낳으라고 버렸잖아. 순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 만식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낳았어. 혼자서. 그리고 입양 보냈어. 기를 돈이 없어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워 보였죠. 그 후로 나는 거리에 나앉았어. 한 푼도 없이 추위에 떨고 굶으면서 살았다고. 주변 사람들이 만식을 보는 시선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임신한 여자를 버렸다니. 너무하네, 정말. 만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그때 내가 어려서? 20살이면 어른 아니야? 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어? 건설업으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지? 순자가 만식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것도 다 망했어. 지금은 이렇게 알고 있어. 당신이 어떻게 망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순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왔어. 복수하러. 그 말에 만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수라니. 당신한테서 다 뺏어줄 거야. 이번엔 내가 당신을 망치겠어. 순자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당신도 느껴봐야 해. 주변 상인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떠들썩했죠. 사랑을 되찾아준다고? 웃기지 마. 너 같은 놈한테 사랑이 어딨어. 순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붓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임신한 여자를 버렸다니.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구나. 만식이 영감이 그런 사람이었어? 만식은 급히 약초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한테서 다 뺏어줄 거야. 정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식은 혹시 순자가 그냥 떠난 건 아닐까 기대했지만 사랑 상담소 현수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죠. 시장 분위기도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만식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임신한 여자를 버렸다며?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래.
만식이 영감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만식은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순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현수막을 걸고 말입니다. 진짜 사랑을 되찾아드립니다. 100% 성공 보장. 새로 만든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부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고민인 분들, 3만 원이면 진짜 사랑을 되찾아드려요.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죠. 정말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사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순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무속인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되찾아줬죠.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치가게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식이 몰래 짝사랑하던 바로 그 여자였죠. 김 여사는 50대 후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서 김치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만식은 김 여사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감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했거든요. 저기요, 정말 사랑을 되찾아 주신다고요? 김 여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분을 좋아하세요? 순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가 잠깐 주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아, 혹시 그분이 여기 계신 건 아니에요? 순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식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김 여사가 깜짝 놀라며 만식을 보았습니다. 설마, 만식 씨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여사가 만식이 영감을? 진짜야? 몰랐네. 어쩐지 자주 지나다니더라. 만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들킬 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식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가 김 여사에게 다가가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3만 원만 내시면 만식 씨 마음을 확실히 당신 쪽으로 돌려드릴게요. 김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만식 씨는 착한 분이에요. 순자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김 여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요? 순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요. 김 여사님이 첫 번째 고객이세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기 좋아하는 게 사람들 심리였거든요. 김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해보세요. 3만 원을 순자에게 건넸죠. 순자가 돈을 받더니 이상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만식 씨, 이리 오세요. 순자가 만식을 불렀습니다. 만식은 가기 싫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으세요, 두 분. 순자가 시켰습니다. 만식과 김 여사가 어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세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빨갛게 됐죠. 순자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두 분은 서로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정말 될까? 어쨌든 재미있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여사가 만식에게 자주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였죠. 만식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약초 장사 잘 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했는데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순자의 술법이 먹힌 걸까요? 시장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되네. 김 여사가 만식이 영감한테 관심 보이는 것 같은데? 마마 신녀 진짜 실력 있나 봐. 순자의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3만 원이면 싸다. 혹시 모르잖아.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만식은 이상했습니다. 김 여사의 태도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여사의 아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식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만식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 무속인한테 돈 받고 당신 꼬신 거예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돈 받고 꼬셨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김 여사의 아들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무속인이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줬어요. 만식 씨한테 잘해주라고.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만식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속았던 거였습니다. 순자가 김 여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을 속인 거였죠. 당신이 멍청한 거라고요. 김 여사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식을 보는 시선이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습니다. 김 여사 아들의 폭로 이후 만식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왔거든요. 만식이 영감이 속았네. 3만 원으로 여자를 샀다고 생각했나 봐. 나이 먹어서도 철이 없어. 만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이것 좀 들어봐. 순자가 핸드폰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러자 만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여사한테 잘해달라고 돈 줬어? 정말 고마워. 이제 김 여사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완전히 조작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게 뭐야? 만식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이야. 김 여사 매수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순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 만식이 소리쳤지만 순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시장 사람들한테 다 들려줄 거야. 순자가 위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여자를 샀다는 게 증명되겠지? 만식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녹음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조작된 거잖아. 누가 믿겠어? 내 목소리인데.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로 그 녹음 파일이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순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들려준 거였죠.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만식 씨가 저한테 직접 부탁한 거예요. 녹음이 재생되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진짜 만식이 영감 목소리네. 돈 주고 여자를 샀다니. 완전 비열한 놈이네. 만식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은데 가짜라고? 변명도 가지가지 하네. 늙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식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추행범이래. 여자 돈 주고 샀다며? 그런 사람이랑 말하지도 마.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약초를 사러 오던 할머니들이 만식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만식 씨, 미안해요. 앞으로는 다른 데서 살게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만식이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사가 완전히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자인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인데요. 재래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희롱 사건이라니요? 시장에서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기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만식이 황급히 부인했지만 기자는 이미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예요? 기자가 순자한테서 받은 그 조작된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군요.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 당신 목소리가 맞다고 나왔어요. 기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분석도 안 했거든요.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재래시장 69세 상인, 여성들 성희롱 정황 다수.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엉터리였죠. 순자가 제공한 거짓 정보들로 가득했거든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활동하며 여성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최근에는 돈을 주고 특정 여성을 매수하려 했다.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만식을 불러들였거든요. 만식 씨, 이게 뭐예요? 상인회장이 신문을 들이밀며 화를 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모두 오해예요. 오해? 증거도 있는데? 상인회장이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당분간 장사 못하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 만식은 시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때? 기분이 어때? 순자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해? 만식이 절규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 좀 알겠어? 순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이야. 더 큰 재미가 남아있거든. 순자가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났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고 생계수단도 사라졌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만식 씨죠? 성추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경찰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같이 가시죠. 만식은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게 순자의 복수였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만식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온 만식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일단 풀려났지만 이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진 상태였죠. 저 영감 경찰서 갔다 왔대. 역시 진짜였구나. 나이 먹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집으로 향했죠. 반지하 쪽방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할까요? 여보세요?
만식이 형? 나 철수야.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였죠. 아, 철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형, 신문 봤어. 그게 진짜야? 역시나 그 얘기였습니다. 만식은 한숨을 쉬었죠. 아니야, 모두 오해야. 다행이다. 나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 철수가 안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만식의 사진과 함께 더 자세한 기사가 올라온 거였죠. 재래시장 성추행범, 과거 임신한 연인도 버린 인면수심.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가 기자에게 과거 얘기까지 다 털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기사에는 만식의 젊은 시절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건지 알 수 없었죠. 20대 시절 임신한 연인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리고 도망쳤다. 그 여성은 혼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내야 했다. 수십 년 후 성공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여성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 모든 게 왜곡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설이었죠. 이 인간아, 임신한 여자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나이 먹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당장 죽어버려. 만식은 전화를 끊었지만 또 울렸습니다. 결국 전화선을 뽑아버렸죠. 그런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차용금 3천만 원 즉시 변제하라. 만식이 몇 년 전에 빌린 돈이었습니다. 약초 장사 자금으로 빌렸는데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왜 독촉장이 온 걸까요? 전화를 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봤어요. 성추행범한테 돈 빌려줄 수 없어요. 즉시 변제 안 하면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대출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거였습니다. 만식은 절망했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법원 봉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옛 친구 김 사장이 보낸 것이었죠. 보증금 5천만 원 즉시 변제하라. 만식이 김 사장 사업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독촉하는 걸까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만식이 형, 미안해요. 하지만 형이 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이 우리 회사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거래처들이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형한테 돈 받아서 정리해야겠어요. 김 사장도 만식을 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빚만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쫓겨나서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나타난 거였죠. 만식 씨, 나가세요. 갑자기 왜요? 신문 봤어요. 성추행범을 우리 건물에 둘 수 없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불안해해요. 집주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만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이 준 전세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 이미 팔렸어요. 몇 달 전에. 전세금요? 그건 사기당한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였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고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였죠. 만식이 낸 전세금 2천만 원도 날아간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은 동사무소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문 기사 봤어요. 성추행범에게는 지원이 어려워요.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결국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만식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때? 노숙자 기분이? 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어떤 건지 알겠지? 만식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좀 알겠어? 순자의 목소리에 차가운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큰 선물이 남아있거든. 순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순자의 말대로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만식은 그날 밤 공원에서 첫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벤치 위에서 떨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복수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공원에서 사흘째 노숙을 하던 만식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서 잠을 자다 보니 온몸이 아팠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거든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생활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래요. 김치가게 김 여사의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젊은 남자가 누군가와 함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순자였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됐네.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예요?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그래, 내 친아버지야.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순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야. 너와 이 아이가 친부자 관계라는 증명서지. 순자가 서류를 만식에게 던졌습니다. 만식은 서류를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친부자 관계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그래, 내가 낳은 아이야. 너 때문에 입양 보낸 그 아이. 순자의 목소리에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만식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제 아버지라니.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아들아.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젊은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날카로운 거부였습니다. 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때? 내 아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이 아이 이름은 박민수야. 김 여사가 키웠어. 그제서야 만식은 이해했습니다. 김치가게 김 여사의 아들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거였죠. 그럼 김 여사가 입양한 거야. 내가 기를 수 없어서 김 여사한테 맡긴 거지. 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내가 좋아한다는 김 여사가 바로 내 아들의 양어머니였다니. 섬뜩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죠. 순자가 계획한 일이었거든요. 민수가 만식에게 다가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 아빠 자격도 없어. 엄마를 버리고 나까지 버린 놈이 지금 와서 뭐야? 남의 인생 망쳐놓고 평범하게 늙을 줄 알았어?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만식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양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웠는지 알아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는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건설업으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저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순자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이 아이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왔어. 너 때문에. 그런데 너는 편안하게 살았지. 순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이 아이가 너를 용서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절대 용서 안 해요. 당신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 말이 만식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순자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 이 아이가 김 여사를 조종한 것도 알고 있었어. 만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양어머니한테 당신한테 잘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물론 내가 돈도 줬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민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당신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희망을 줬다가 무너뜨리려고 했죠.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만식이 물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고 싶었어요. 민수의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한심하네요. 3만 원의 소가 넘어가다니. 순자와 민수가 함께 웃었습니다. 만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아들아, 제발. 그만하세요. 역겨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제 아버지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이 만식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순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때? 내 아들까지 너를 증오하게 만들었어. 이제 정말 혼자가 됐지? 만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아들마저 자신을 미워하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민수와 순자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게 나아요. 만식은 벤치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수와 순자가 떠나고 난 후 만식은 벤치에서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마저 자신을 증오한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혼자 나타난 거였죠. 순자 없이 말입니다. 아저씨, 잠깐 얘기할까요? 민수의 말투가 며칠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부드러웠거든요. 뭔 얘기를 하려고? 만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만식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순자 할머니가 좀 이상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이상하다니? 처음엔 제가 친아버지를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과격해졌어요. 민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만식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처음엔 아저씨가 미웠어요. 정말로. 엄마를 버리고 저까지 버린 게.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걸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만식이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막아요. 같이, 뭐? 할머니가 아직 더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복수? 그건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식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자신 편이 되어준다니. 정말 도와줄 거야? 네.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렵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만식을 도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다 주기도 하고 순자의 계획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할머니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요. 어떤 사람들? 건달 같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요. 민수의 정보 덕분에 만식은 순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식이 우연히 목격한 장면 때문이었죠. 공원 화장실에 가던 중에 민수와 순자가 함께 있는 걸 봤거든요. 돈은 잘 가져왔지? 순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다 가져왔어요. 민수가 큰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그 영감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순자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애초에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만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할머니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망치고 그 다음엔 할머니도 없애는 거.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입양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기를 돈이 없었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결국 저도 버린 거잖아요. 민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통장이었습니다. 이미 할머니 돈은 다 옮겨놨어요. 뭐야? 언제? 할머니가 복수에 빠져 있는 동안 틈틈이 가져온 거죠.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도장도 가져왔고 비밀번호도 다 알아냈어요. 순자가 급히 가방을 뒤졌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순자가 민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수가 밀쳐냈습니다. 이젠 엄마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민수가 차갑게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만식은 숨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순자까지 배신한 거였죠. 자신의 친어머니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냉혹한 아이일까요? 순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복수하려다가 아들까지 잃었네. 순자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은 순자가 불쌍해졌습니다. 자신을 망치려다가 결국 자신도 망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정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민수의 진짜 정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가 만식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끝났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가 끝났어? 순자 할머니도 망했고 아저씨도 망했고 이제 저만 남았네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복수라는 걸 이용해서 두 사람 다 망치는 거. 왜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해? 만식이 절규했습니다. 재미있잖아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망하는 게. 민수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아무도 저를 속박할 수 없어요.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식은 그 자리에 남아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자는 복수하려다가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은 순자의 복수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모든 걸 계획했던 진짜 흑막이었던 거였죠. 가장 무서운 건 자신의 친아들이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돌아왔어? 왜? 만식이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연쇄고리가 모든 사람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체념한 상태였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무슨 일이지? 만식이 궁금해서 시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정신병 발작이 온 것 같아. 갑자기 헛소리하더니 쓰러졌어. 불쌍하네.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고 있었죠. 조현병으로 보입니다. 즉시 입원 조치가 필요해요. 구급대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만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순자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거든요. 결국 둘 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신세였으니까요. 순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만식을 봤습니다. 만식아, 미안해.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순자가 만식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죠. 며칠 후 만식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거였죠.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네요.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에게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보험도 없으시네요. 일단 응급처치만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만식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만식은 휠체어를 구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준 중고 휠체어였죠.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 또 다른 무속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 상담소 확실한 효과 보장. 비슷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또 속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일까? 한번 해볼까? 3만 원이면 싸잖아. 똑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만식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의 태도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만식이 영감 어떻게 됐대? 완전히 망했다더라.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해. 동정 섞인 시선이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만식은 시장 한켠에 조그만 자리를 얻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약초 몇 개라도 팔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잘 사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일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성추행 사건은 오해였어. 모두 조작된 거였다고. 만식이 해명해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굳어진 편견을 바꾸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만식은 여전히 재래시장 한켠에서 휠체어에 앉아 약초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죠. 가끔 순자가 입원한 병원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갔대. 가족도 없어서 혼자래. 불쌍하긴 해. 순자도 결국 혼자 남은 거였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였죠. 순자의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만식은 폐허 같은 재래시장에서 혼자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고 찬바람만 불고 있었죠. 사랑도 복수도 돈도 다 부질없는 거였다. 만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야. 만식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를 버린 것, 아들을 찾지 않은 것, 이기적으로 산 것들, 모든 게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사람들의 마음도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살아야지. 만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기도 힘든 나이가 70이 넘은 지금이었습니다. 새로운 무속인이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지만 만식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만 하며 살기로 했거든요. 휠체어를 밀며 집으로 향하는 만식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재래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고 만식도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복수의 끝은 결국 모든 사람의 파멸이었습니다. 순자도 만식도 민수조차도 결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혼자가 되고 말았죠. 사랑했던 것도 미워했던 것도 이제는 모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죠.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재래시장의 밤은 깊어만 갔고 만식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